1919년 3월 1일 사람들은 목 놓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한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무엇이었을까? 선교사 켄달은 사람들이 올드랭 사인에 맞추어 국가를 불렀다고 회상한다. 그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했던 애국가. 이 애국가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다. 80년 전 3.1운동 현장에서 불려졌던 애국가의 가사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애국가의 작사자를 모른다. 조국의 영원함을 기원하며 나라 사랑을 다짐했던 민족의 노래 애국가의 작사자는 과연 누구일까? 국립기념관에는 애국가 작사자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 있다. 1945년 중국 정부가 백범 김구를 기리기 위해 제작한 한국 애국가 악보다. 이 악보 속에 실려있는 애국가 가사는 지금의 애국가 가사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혹시 작사자가 기록돼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여기에도 작사자의 이름은 없었다. 그런데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악보에 실려있는 김구의 증언. 그의 증언은 애국가 작사자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역사 속에 묻혀있던 이 수수께끼가 한때 풀릴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지난 55년 미 대사관이 애국가 작사자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그 계기였다. 애국가 작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이에 대한 규명 작업에 들어갔다. (1955년 4월)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회는 50일에 걸친 조사 활동을 벌였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놓았다. 이것이 애국가 작사자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조사위원회는 애국가 작사자로 모두 5명을 거론했다. 이들에 대한 관계자 증언과 증거 자료를 수집했으나 조사위원회의 결론은 작사자 미상이었다. 조사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작사자에 대한 논쟁도 끊이질 않았다. 애국가 작사자에 대한 의문은 다시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오늘의 애국가, 사들여든 오늘의 애국가를 누가 지었느냐 하는 거, 요것을 우리가 차지할 것은 여하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이 됐을 때 그것을 애국가로 불렀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 48년 건국한 후에도 애국가를 불렀기 때문에 그거를 밝히고 넘어갈 때 우리는 그 애국가를 통해서 이 나라와 더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지요. 1955년 당시 애국가 작사자로 거론됐던 인물은 모두 5명. 민영환, 최병헌, 안창호, 김인식, 윤치호이다. 다시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구한 말의 관료이자 혈죽도의 신화를 남긴 우국지사 민영환.
그가 애국가 작사자일까? 충정공이라는 시호로 더 잘 알려진 민영화는 구한말의 관료였고 대표적인 충신으로 기억된다. 그는 을사조약이 체결되는 해인 1905년 조약을 폐기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세 통의 유서를 남기고 자결한다. 죽음은 그의 마지막 항변이었다. 그런 민영환이 애국가를 작사했다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학자 장도빈 씨의 증언이었다. 그는 학생 시절 애국가를 민영환작으로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국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1911년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105인의 애국지사가 일본 경찰에게 끌려간다. 105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선우훈 씨는 훗날 그의 회고록 속에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눈에 띈 것은 당시 불려진 애국가 가사였다. 이것은 애국가가 1911년 이전에 작사되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는 애국가 가사에 있었다. 대한이라는 말이 쓰여진 것은 대한제국이 성립한 1897년 이후부터다. 이로써 애국가는 1897년에서 1911년 사이에 작사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애국가라는 제목의 노래는 1896년부터 불려졌는데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의미의 노래들이었다. 애국가라고 하는데 22종류의 각종의 애국가라는 이름을 붙여줘 가지고 독립신문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중에 대부분은 가사만 지어져도 일반적으로 배제학도라든가 이화학도들 또는 무관생도들이 주로 많이 붙여진 노래가 올드랭 사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런 식 곡조에다가 붙여져서 광범위하게 그것이 이제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민영환이 지었다는 애국가는 무엇일까? 대한제국이 광무 6년, 즉 1902년에 발행한 관보에는 국가를 제정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관보의 내용에 따르면 고종 황제 폐하의 명에 따라 대한제국의 국가를 제정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국가를 만드는 총 책임자는 바로 민영환. 과연 이 국가가 현재 애국가 가사와 같은지 그것이 관건이었다. 당시 만들어진 국가는 대한제국 애국가라고 불렀다. 작곡자는 독일인 에케르트였고 작사는 여러 관리들의 공동작이었다고 한다. 총 책임자였던 민영환 역시 그 가사를 짓는 데 많은 관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1902년에) 만들어진 대한제국 애국가는 군대와 관립학교에서 불려진 공식 국가였다. 그러나 한일합방이 된 1910년 그 후로 대한제국 애국가는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다. 결국 민영환이 현재 애국가 작사자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정동교회 최초의 한인 목사이자 당대 최고의 문필가였던 최병헌. 그가 애국가 작사자일까? 최병헌이 정동교회 목사로 부임한 것은 1902년. 어느덧 한 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곳에는 그의 자취가 남아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발전에 누구보다 공이 많았던 그는 존경받는 목사였고 신학자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대의 문필가였다. 기쁜 날 기쁜 날 대조선국 독립한 날. 독립신문에 게재된 최병헌의 독립가다. 당시 최병헌은 한시의 달인이라는 칭송을 얻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최병헌이 애국가 작사자라는 근거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후손들의 강력한 주장이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최병헌의 후손을 만나보았다. 그는 취재팀에게 할아버지 최병헌에 대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이기 시작했다. 전주 최 씨 족보도 그 중에 하나였다. 족보인가 보죠? 예, 이 책은 이 족보는 이제 1964년에 제작이 되었던 건데 이제 저희 집안에서는 그 최병헌 목사님께서 애국가 작사하신 게 이제 계속 전해져 내려온 말이니까 그 족보에도 이제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온다는 최병헌의 작사서를 후손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이 족보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최병헌이 융희원년 1907년에 애국가를 작사했다는 이 기록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이 애국가에 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왜 들어갔는가 그랬더니 이제 그 우리 그 할아버지는 초대 할아버지는 우리 나라의 그 초대 기독교 목사님이시고 또 그때 나라를 잃어버릴 때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그 정동교회에서 그 남산을 바라보시면서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애국가를 작사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할아버님이 그걸 작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다. 그렇게 듣고. 최병헌이 애국가 작사자로 기록되어 있는 자료는 또 있었다. 1988년에 발행된 미주 지역의 교회 주보다. 그리고 최병헌의 작사서를 주장하는 또 한 사람.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김병섭 장로다. 그는 자신의 글 속에 애국가 작사자가 최병헌 목사님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자료는 바로 이 책, 중학교 2학년 음악교사용 지도서다. 이 책 속에는 애국가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는데 현재 애국가는 최병헌이 지은 불변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책에 실린 그 불변가의 가사는 현재 애국가 가사와 똑같았다. 이제 저희 후손으로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은 1903년에서 5년경 사이에 그 불변가라고 하는 시를 지으셨습니다. 그 불변가는 당시 그 정동교회 목사 사택이 이제 정동교회 바로 옆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위치에서는 그 남산이 한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빌딩에 가려서 보이질 않는데 남산과 또 그 소나무 숲, 울창한 소나무 숲이 한눈에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 소나무의 불변함을 이제 기리면서 그 소나무의 불변함과 또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민족주의 사상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연관 지으면서 그 불변가를 작시했습니다. 바로 그 불변가가 현재의 애국가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가족들의 주장대로라면 불변가는 최병헌이 애국가 작사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 불변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최병헌의 기록 중에는 신천홍이라는 가사집이 있다. 생전에 그가 남긴 뛰어난 한시들을 모은 것인데 그 중에는 남산에 있는 소나무를 노래한 시들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애국가 가사는 보이지 않았다. 사실 이분은 이 성산명경이라는 그 신체 소설도 지으셨지만 아주 가사문학의 대가십니다. 이래서 이분이 그 책 중에서 신천홍이라는 문집이 아주 상당히 부피가 있고 거기는 그 정말 한문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지금 3권밖에 확인 안 됐습니다. 3권 내에는 보니까 남산송과 그다음에 그 송육장 이런 게 있는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이 애국가 관련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천홍 하가 또 있고 또 그분이 쓴 그 문집들이 많이 발견됐을 때는 뭐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겠나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변가. 이 불변가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최병헌 작사설은 유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평생을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에 바쳤던 안창호. 그가 애국가의 작사자일까? 서울 정릉 골짜기엔 허름한 교회가 하나 있다. 이곳을 지키고 있는 이는 도산의 조카 안성결 씨. 도산에 대한 기억만은 또렷하게 남아있다는 그였다. 그럼 너희 할아버지가 그 동안물과 백두산에도 짓고 그렇게 하면서 노란 먹는데 그것도 짓고 그렇게 하고서 속탄 백탄 타는 거 그것도 짓고 이랬다고 그래서 알았지 뭔데 그리고 독립간데 뭐 애국간데 내가 그거 뭐 묻어놔 봤어 그랬더니 여기서 지금 그렇게 하면서 조마단 걸 지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작은 아버지가 지은 건 확실한 거 우리 할머니가 아들 자랑하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안창호가 설립한 흥사단에서는 요즘 보기 드문 광경을 늘상 목격할 수 있다. 그들은 언제나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른다. 설립자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을 지금까지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안창호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확고하다. 이런 독립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인격체를 기르기 위해서 흥사단을 조직하고 또 시민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해서 활동한 이런 애국 활동 그리고 두 번의 옥고를 치른 가운데 결국은 그 병보석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옥사하시게 된 이런 일생을 애국 일관으로 생활하신 이런 인격적인 내용으로 봐도 애국가의 작사자는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안창호는 애국가 작사자로 가장 유력하게 지목되었던 인물이다. 그것은 그의 애국가 사랑에서 비롯된 믿음이었다. 애국가에 대한 그의 애정과 관심은 아들 필선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안창호는 자신이 세운 대성학교 학생들에게도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애국가를 부르게 했다. 애국가를 통하여 나라 사랑의 마음을 키워주려 한 것이다. 임시정부에서 애국가가 불려진 것도 안창호의 노력에 의한 결과였다. 분명 그는 애국가를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안창호가 애국가 작사자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취재팀이 찾은 것은 낡은 음악 교본. 지금의 음악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에는 애국가의 작사자가 기록돼 있었다. 애국가의 작사자는 안도산. 이 책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충북 청주에 있는 세광중학교를 찾아가 보았다. 여기 목차를 보면은 세광중학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광중학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이 교본을 처음 보는 모양이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것이 확실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책 속에 실려있는 교과를 확인해 보았지만 현재의 교과와도 다르다는 것이었다. 가사가? 저 교가가? 아닌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단서는 이 책을 엮은 황진섭이라는 사람을 찾는 것이었다. 교사 발령부를 찾아보았다. 그곳에 황진섭이란 이름이 있었다. 그는 1951년에서 53년까지 이 학교의 선생님이었다. 연세대 나오고. 아직 그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황진섭 씨를 알고 있다는 전 교장 최동준 선생을 만나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52년이나 이제 그 무렵에 것 같은데요.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고서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요 2년인가 3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 제가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안창호가 애국가를 지었다는 근거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창호의 전기들이다. 도산과 활동을 같이 했던 주요한은 안창호의 전기 속에 애국가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다. 도산이 책상 서랍에서 미리 써놓았던 것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첫 절이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묘사이기 때문에 주요한의 이 기록은 충분히 믿을만 했다. 안창호가 애국가를 작사했다는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얼마 후 저자인 주요한은 자신이 쓴 이 기록을 뒤집는 증언을 한다. 1955년 4월 19일이었다. 안도산이 지었다고 하는 것은 세간에 널리 유포되고 있는 설이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은 신화적인 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창호 작사설에는 한 가지 수수께끼가 있다. 안창호는 생전에 자신이 작사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전기에서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춘원 이광수의 도산 안창호 전기에도 이런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애국가는 선생님이 지으셨다는데 하고 물으면 도산 선생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하였다. 왜 도산 선생님이 그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는가? 그거는 그 미묘한 것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오리지널리티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무궁화가라는 골격이 있고 그것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뭐 가사를 서로 바꾸는 데 역할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니다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그 충성하세라는 부분에서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도산이 손을 봤다라는 것이 확실해서 아마 도산은 내가 아니다라는 부정을 할 수 없지 않았을까. 애국가 작사자에 대한 안익태의 증언은 더없이 유력한 증거였다. 그는 미국 유학 시절 우연히 한 교포의 집에서 애국가 가사를 봤다고 한다.
그때 이 가사의 작사자를 안창호라고 들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비단 안창호뿐만이 아니라 미주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기도 했다. 애국가가 이렇게 널리 그 미주 지역이나 또는 국외 한인사회 이런 한인사회에서 경순국치 때나 3.1운동 때 계속 불리워지게끔 됐던 것은 도산의 노력이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애국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었고 왜 도산이 저렇게 애정을 갖고 애국가를 불렸을까? 그건 도산이 작사했을 것이다라고 어떤 의문 없이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그렇다면 안창호가 애국가를 작사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일까? 역시 도산의 전기를 쓴 임중빈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전기를 제가 쓰기도 하고 또 흥사단 70년사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애국가와 가장 가까이 생활한 건 사실이나 막상 그분 자신의 애국가를 작사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주장한 일도 없고 그 측근 누구도 안창호 선생 작사라고 확정지을 사람이 저는 없습니다. 결국 안창호 작사서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그에 대한 믿음 외에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최초의 서양 음악 교사이자 음악가인 김인식. 그가 애국가의 작사자일까? 음악가로서의 김인식의 지위는 이미 확고했다. 음악 발전에 기여한 그의 공로는 충분히 인정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인식은 젊은 시절부터 음악 교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창가를 만들었고 찬송가를 번역했다.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아베 마리아, 매기의 추억 같은 곡들도 그의 손에서 번안되어 불려졌다. 작곡자이자 작사가이기도 한 그가 애국가를 작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그렇다면 김인식이 애국가를 작사했다는 근거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김인식 자신이 애국가 작사자라고 주장한 사실이었다. (1955년) 애국가 작사자 규명이 한창일 당시 김인식은 애국가를 자신이 작사했다고 증언했다. (1908년) 자신이 음악교사로 근무했던 진명여학교 창립 기념식에 쓰기 위해 애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작곡가 사전은 김인식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의 증언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한국 작곡가 사전에는 김인식의 작품으로 애국가를 올려놓았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사 당시의 기록들이 남아 있어야 했다. 취재팀은 수소문 끝에 김인식의 애국가가 소장돼 있다는 보성고를 찾아갔다. 음악 선생님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양반이 우리 학교 교가도 작사 작곡을 하셨고 그리고 또 애국가도 작사를 한 아마 공명은 작곡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보성 침묵회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김인식이 애국가 가사를 지었고 그 가사가
보중 친목 회보라는 아주 오래된 잡지에 실려 있다는 것이었다. 문제의 그 보중 친목 회보는 융희 4년 1910년에 발행된 것이었다. 그리고 회보 속에는 분명 김인식의 애국가가 실려 있었다. 그러나 김인식이 지었다는 그 애국가의 가사는 후렴구를 제외하고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애국가는 무엇인가? (1946년에) 발행된 국민학교 교원들의 필독 지침서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기록이 발견됐다. 여기에는 현재 애국가를 1, 즉 제1의 애국가로, 그리고 그 아래에 김인식의 애국가를 2, 즉 제2의 애국가로 표기해 놓은 것이다. 충북 당진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손자 김웅길 씨를 찾았다. 그는 할아버지 김인식이 지었다는 제2의 애국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애국가와 현재 애국가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처음에는 분명히 보증 친목 회보에 들어있는 그 애국가가 그거대로 나옵니다. 나와서 그 다음에 그것이 불려질 때에 신흥 군관 학교에서 그 사관 군인들이 그것을 행진할 때에 그 군가로서 부릅니다. 근데 너무 부르기 어렵다. 이래가지고 이걸 쉽게 좀 바꿔줄 수 없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1차 개작 시도를 하십니다. 1차 개작 시도를 하셔가지고 이 동해물과 백두산의 이 서론을 거기서 모두 초안을 잡아서 그것이 퍼집니다. 그렇다면 왜 그 이전의 작사자임을 밝히지 않은 것일까? 그가 애국가 작사자라고 불현듯 나선 것은 작사자 규명이 한창 진행되던 때였다. 그 후렴을 황실가에서 따왔다. 황실가에서 따왔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심에 비춰서 김인식 하는 이름 석자를 내 거다 하고 밝히지는 못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1955년도에 시점을 놓고 볼 때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놓고 굳이 작사자를 밝혀달라고 하면은 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뒤에 후렴 부분은 아니다. 당시에 분명히 그걸 밝히셨습니다. 후손들이 증거로 내놓은 것은 김인식의 일기. 당시 그는 자신이 애국가를 작사한 경위를 일기 속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일기를 쓴 날짜는 1955년 5월 18일. 후렴을 제외한 현재의 애국가 가사 4절을 모두 자신이 지었고 또 그 노래의 제목을 애국가라고 덧붙였다고 쓰고 있었다. 하지만 김인식의 증언을 부정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모씨란 사람이 김인식을 찾아갔을 때 김인식은 최소한 1절은 자신이 작사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증언이 맞는 것일까? 이모씨를 찾아야 그 해답이 나올 것이었다. 취재팀은 수소문 끝에 이모씨를 찾을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날씨 추신데. 그는 음악 평론가 이상만 씨였다. 이상만 씨가 김인식을 만난 것은 1959년. 그는 음악 평론가로서 애국가 작사자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한다. 이상만 씨는 당시 두 사람의 만남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대구에 피난 가서 살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는 제가 KBS의 프로듀서로 근무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갔죠.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을 KBS 대구 방송국에 모셔다가 제가 그 장시간 그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소한도 1절은 자기가 정확하게 그 별로 고친 바 없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 한 김인식의 일기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다. 일기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다. 김인식 선생도 이제 그 당시에 실제로 작곡을 하셨고 또 그분이 말년에 본인 스스로가 애국가는 그분이 졌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그의 현재에 좀 남았으면 좋은데 또는 유족들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다만 그 가사가 어떤 이제 출판으로 되었다거나 뭐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을 또 좀 확언할 수 없는 이런 문제도 되기도 합니다. 강화에 있는 김인식의 묘. 묘비에는 그가 애국가를 작사했다고 새겨져 있다. 그러나 김인식이 현행 애국가를 작사했다는 객관적인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결국 김인식의 작사설도 유보될 수밖에 없다. 독립협회 회장을 지낸 정치가이자 교육자인 윤치호. 그가 애국가의 작사자일까? (1970년대) 초 미국 에모리 대학은 100년 전 이 학교를 졸업한 한 청년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다.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영어 실력, 윤치호는 젊은 시절부터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지금도 그가 남긴 11권의 일기는 당시 사회상을 들여다보는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한영 서원을 설립한 윤치호는 교육을 통해 국민 계몽 운동의 선구자로 활동한다. 그가 세운 한영 서원은 송도 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1910년까지만 해도 그는 존경받는 민족 지도자였고 교육자였으며 정치가였다. 그러나 1911년 105인 사건으로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5년간의 옥고를 치른 후 그는 독립운동가에서 친일 인사로 돌아선 것이다. 그렇다면 윤치호가 애국가 작사자라는 근거는 무엇일까? 소장본이 특장본이 그 제일 하나 저거인데 그걸 내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인사동의 한 고서점이 간직하고 있는 이승만의 전기.
시인 서정주가 쓴 이 전기 속에는 애국가의 작사자를 윤치호라고 기록하고 있다. 쓰여진 것도 모두 이때의 일이었다. 보다 정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 윤치호의 후손을 만났다. 45년에 그 따님이 작사하신 거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수 이제 쓰신 거예요. 여기다 친필인가요? 친필로 붓글씨로 해남산을 쳐다보고 후손이 윤치호 작사를 주장하며 보여준 것은 윤치호 본인이 직접 써서 남긴 애국가 가사지였다. 안 보이는 데가 어디 있다고. 1907년에 작사하신 걸로 이제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지금 그 연도가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 자필을 쓰신 애국가가 원래는 1945년에 쓰셨거든요. 쓰시면서 자녀들이 이제 써집사하고 했을 때 그 자신이 윤치호 작 이렇게 쓰실 때 본인이 지으신 연도를 1907년으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정하는 거는 이제 1907년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그 애국가 그 작사 친필 원본은 그때 쓰신 거 하나밖에 지금 없어요. 1945년에 쓰여진 가사지. 그러나 애국가 작사 시점은 1907년. 친필 서명이라고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가사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었다. 미국에서 발행된 신한민보였다. 안창호가 사주인 신한민보는 1910년 9월 21일자에 윤치호의 노래를 싣고 있었다. 제목은 국민가, 지은이는 윤치호. 가사는 지금의 애국가와 같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안창호가 애국가의 작사자를 윤치호로 인정했다는 뜻이 아닐까? 그 신한민보 가사에 윤치호작으로 한 건 분명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윤치호 선생님이 그 당시의 그 역량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도산 선생님이 모든 문제에서 윤치호 선생님을 끌어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학우의 회장도 윤치호 선생님한테 맡겼고 또 그때 당시에 지성인으로서 가장 그 한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사실 윤치호 선생님이었죠. 그래서 이제 윤치호 선생님 이름으로 이제 공식화는 시켜요. 시켰지만 그게 윤치호 선생님이 4절까지를 딱 작사했다고 볼 수는 없고 신한민보의 기록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런데 1907년 윤치호 작사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또 있었다. 그것은 찬미가라는 제목의 음악책이었다. 여기에는 번역된 12곡의 찬송가와 3곡의 창작곡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제14장에는 국가라는 영문 표기 아래 현지의 애국가 가사가 실려 있었다. 그러나 융희 2년, 즉 1908년에 발행된 이 찬미가도 2가지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윤치호를 저자가 아닌 역술자로 기록한 점. 그리고 이 찬미가가 초판이 아닌 재판본이라는 사실이다. 애석하게도 그 초창본이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애국가가 실려 있는 찬미가는 재판본이거든요. 1908년 재판본인데, 그러니까 1908년에 재판이 됐으면 그러면 그 맨 처음에 실린 거에는 현행 애국가가 14장에 소개가 돼 있고 10번째 노래가 무궁화가인데 이게 그러니까 무궁화가에서 14장 애국가가 이제 계속 덧붙여졌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보는데 그렇다면 이게 초창본에도 14장까지 있었느냐, 아니면 초창본에는 없다가 이게 재판되면서 합쳐졌느냐, 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본이 발견 안 되는 게 그게 참 그 안 있을 법도 한데요. 그게 아직 발견 안 되고 있거든요. 재판 찬미가에 실려 있는 곡은 모두 15곡. 이 중에서 12곡은 찬송가를 번역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장에 실려 있는 무궁화가와 11장에 실려 있는 황실가,
그리고 14장에 실려있는 애국가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불려졌던 우리나라 사람의 작품이었다. 그렇다면 판권란에 적혀있는 윤치호 역술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전문가의 해석도 엇갈린다. 애국가 작사자를 연구하고 있는 김연갑 씨는 역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한다. 12편은 번역을 한 것이고 3편은 창작을 했다고 할 경우에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어떻게 우리는 표현하겠습니까? 역술이라는 표현 외에 다른 조어를 내보십시오. 그건 윤치호가 정확하게 피력을 한 겁니다. 마치 말하자면은 윤치호가 3편을 창작한 걸 가지고 12편을 번역한 것을 합쳐서 저라고 했다면은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되죠. 그러나 12편은 번역을 한 것이고 3편은 창작을 한 것에 대한 표기를 역술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합당한 정확한 조어라고 보는 것이죠. 이미 이때만 해도 현재와 같은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바로 유명한 무궁화 노래죠. 그런데 이런 노랫가락에다가 그러나 모건대 노동은 교수는 의견이 다르다. 윤치호의 저술 부분이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그런 노래 중에 바로 우리가 구애국가라고 붙일 수 있는데 노랫가락은 다 똑같이 했죠. 윤치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만 그것을 역술해서 역술이 영어 찬송을 번역하고 말하자면 지었다라는 술의 의미가 그것이 밝혀지려고 한다면은 이미 그 이전에 있는 애국가의 후렴도 그것이 누구작인지 밝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찬미가 내에 있는 승자신손이나 기타 우리 황제폐하는도 윤치호 작이라는 것이 동시에 밝혀지기 전에는 확실하게 그걸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윤치호는 친필 가사지, 찬미가 재판본 등 다른 인물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증거들은 여전히 논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결국 또 다른 결정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 윤치호 작사설도 유보될 수밖에 없다. 지난 1955년 이래 5인물을 놓고 계속된 애국가 작사자 논쟁. 그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취재 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단서들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첫 번째 발견된 자료는 치과 의사인 김종만 씨가 소장하고 있는 한 권의 낡은 찬송가 책이었다. 음악가 양준 선생이 일일이 옮겨 적었다는 127곡의 노래. 이 노래 중에는 여러 종류의 애국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1904년서부터) (20년까지) 일일이 그 이북 평양이라든지 이남의 그 경성이라든지 부산, 대구 등지에서 나온 책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이 책으로 엮었기 때문에 문헌적 가치라든지 그 우리 음악적인 가치에서도 대단히 이 책이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 책에서 취재팀의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이 부분. 현재 가사와 똑같은 이 애국가였다. 그 애국가의 작사자를 윤 선생 치호군이라 기록하고 있다. 또 다른 자료는 없을까?
취재팀은 전혀 새로운 방향에서 애국가 작사자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다. 취재팀이 발견한 두 번째 자료는 고려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일제시대의 기록이었다. 당시 일본 기영찰의 자료 속에서 우리는 애국가에 대한 기록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 자료는 당시 일본 기영찰에 체포된 한영서원의 교사였던 신영순에 대한 재판 기록이다. 조사 기록 속에는 윤치호가 예전에 지었던 애국가라는 글귀가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취재팀이 발견한 세 번째 자료는 일본 외무성의 기록이었다. 최서면 박사의 도움으로 일본의 기록 속에 애국가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네. 우리나라에서 그 애국가를 누가 지었느냐 하는 무리가 있는 것을 보고 일본 정부 기록에는 어떠한 문서가 애국가에 관한 것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우선 일제시대에 해외에 있는 분들이 무슨 집회든 간 최초에 부르는 것이 애국가였기 때문에 그 애국가를 일본말로 번역해서 보내온 건수가 해마다 상당히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말을 듣고 일본말로 번역해 온 것이기 때문에 자구가 틀린 거는 들어있을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 가사를 그대로 일본 정부에 보고한 문서는 많이 봤습니다. 이 문서는 요시찰 한국인의 거동에 대한 일종의 관찰 기록이다. 명치 43년, 이는 1910년이라는 말입니다. 8월 15일 예무성 정무국에서 접수한 이 문서의 보고날은 8월 14일 날. 그들이 관찰한 것은 일본에 가 있는 한국 유학생들의 모임. 의 건, 현행의 한국 국가를 폐하고 윤치호의 저작인 국가를 이에 대신하자는 주장한 이에 특별한 협의사항 없는 모양이다. 당시 일본 기록에 남아있는 애국가 관련 자료에서 우리가 발견한 이름은 윤치호였다. (98년 7월) 정부 수립 50주년을 맞아 행자부는 애국가 작사자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당시 애국가 작사자는 안창호와 윤치호로 좁혀지는 듯 했지만 또다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1955년) 이후 애국가 작사자를 규명하려는 정부의 두 번째 시도도 결국 무산되고 만 것이다. 다들 2차적인 증언이지.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이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1차적인 증거 자료가 지금 나와 있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작사자가 누구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이 애국가 작사자에 대한 사안 규명 노력은 계속 할 겁니다. 계속해서 하고 노력을 갖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각계 그 연구단체에다가 많은 의뢰를 갖다 하고 있는데.
민족의 노래 애국가 작사자는 과연 누구인가? 민영화는 대한제국 애국가 제정에는 관여하지만 현 애국가의 작사자는 아니다. 최병헌은 애국가의 원형인 불변가를 지었다고 하지만 불변가가 존재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안창호는 애국가 보급에는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애국가 작사자라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인식의 제2의 애국가는 발견되었지만 그가 현지의 애국가를 작사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치호는 작사 사실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자료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작사자인지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사 보고 하자. 시작. 누가 제일 잘 받았어? 네. 마르고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애국가를 배운다. 마르고 닳도록.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 민족의 가슴에 새겨졌던 애국가. 어느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애국가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은 바로 민족 전체의 힘이었다. 달은 다시 처음서부터 가을 하늘 공활한데 시작. 80년 전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염원했던 민족의 노래 애국가.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애국가는 어떤 의미일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애국가에 새로운 민족의 희망을 담는 일일 것이다. 그것은 갈라지지 않은 민족, 하나의 조국을 이루겠다는 염원이 아닐까.